자, 62쪽의 시조 4편 보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중요한 작품이에요. 모두 다. 자, 가는 조선 중기의 문신 김상용이 지은 평시조고요.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님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임을 탓하고 있습니다. 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게 거짓말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왜 거짓말이냐? 특히 이제 꿈에 와서 본다는 말은 더 거짓말인데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처럼 그리움에 뒤척이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꿈에서 만나냐 이거예요. 이처럼 이 작품은 님의 부재로 인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건데 작가가 누구냐? 김상용이란 사람이고 병자호란 때 왕족을 모시고 강화로 피란했다가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했던 인물임을 보면 임금에 대한 충성의 노래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꿈에 와서 보인다는 말은 보겠다고 한 말은 더 거짓말이다. 됐죠? 점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다. 나처럼 잠이 안 오는데 어느 꿈에 보겠냐 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데서 좀 발상이 좀 독특하죠. 그쵸?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 이 작품은 노론의 영수이자 성리학의 대가였던 송시열이 지은 평시조이다. 표면상 남녀 간의 사랑과 변심으로 인한 서러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시기에 임금의 지지를 잃은 슬픔을 읊은 작품으로 해석된다. 자, 이게 이제 표면과 이면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과 변한 마음으로 인한 서러움을 노래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시기에 임금이 지지하지 않는 현실을 슬퍼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미 해오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님을 생각하는데 나는 님을 믿었는데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해서 결국 나는 님을 믿었는데 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 이겁니다. 일종의 이제 배신감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님이 나를 버리고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변심이기도 하지만 나를 둘러싼 세력, 나의 정치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님이.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처음에 미시다는 미워하다 하죠. 처음부터 미워하던 것이면 이렇게 서럽겠냐? 왜 마음을 바꿔먹었냐? 좋아하다가 왜 미워하게 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게 뚜렷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아주 이중적인 해석, 중의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잘 보여준 작품이니까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와보죠. 이 작품은 가람본 청구영언의 기녀 송이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 시조이다. 화자는 남들 다 자는 밤에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사정은 그 임이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신의 연속입니다. 그리움으로 잠 못 자는데 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기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화자는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어서 님이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끔찍한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남은 다 자는 밤에 내 어이 홀로 앉아 전전불매하고 임둔 님을 생각하는가 해서 임을 둔 님을 생각한다. 이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여인 또는 다른 남자라고 보면 되고요. 뭐 기녀니까 다른 여인이라고 봅시다. 다른 여인을 둔 나의 사랑하는 님을 생각하냐. 남들은 다 자는데 나는 혼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조입니다. 남과 나의 대조이고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독공이라고 썼네요.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노래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 쉬어서는 사라져서 죽어서 제가 님이 나를
그리워하게 하리라 해서 이렇게라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나를 좀 그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되게 보고 싶었나 봅니다. 다음에 라. 이 작품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강렬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사설수조이다. 임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같이 노래했습니다. 반복, 연쇄, 열거, 서리 등의 표현법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이 작품은 특히 장형화된 중장에서 일상의 제재들을 연쇄적으로 열거하며 과장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되 비탄에 빠지지 않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시 이제 사설시조의 중요한 특징이 해학성인데 여기도 이제 장형화된 중장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해서 왜 안 오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님, 너 왜 안 와? 무슨 일 있어? 왜 안 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망이 드러나는 거죠. 너 왜 안 와? 무슨 일 있어? 너 오는 길에 혹시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가 갇힌 거야? 너를 결박해서 놓고 거기는 자물쇠로 잠근 거야? 너 왜 이렇게 안 와? 여기 이제 이 열거되는 상황에서 해악성이 드러난다고. 상황의 심각성이 일부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한 달이 30날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겠어?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님이 여기 중장의 상황처럼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 이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 날 보러 이렇게 안 와라고 원망하는데 혹시나 이래서 안 오는 거야 라는 그런 발상을 하는 데서 상상력을 통해서 비탄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오지 않는 님을 원망도 하면서 강렬하게 그리워도 하는 거죠. 왜 안 와?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가나다, 라까지 네 작품 살펴봤습니다.